벚꽃이 떨어지기 무섭게 다채로운 빛깔로 거리를 물들인 이것의 정체는 연등? 본격적인 부처님 생파가 시작되는 봄.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연등회가 실시되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한국의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세상 유일하진 않아도 가치 있는 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연등회가 등재된 이유, 지금부터 아셔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개최된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 정부간 위원회. Congratulations, Republic of Korea. Thank you. 바로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연등회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죠. 그렇다면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세계유산이랑은 또 다른 건가요? 세계유산이 부동산, 건물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지정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무형유산은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인류의 문화와 다양성과 창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전통적인 기술이나 지식 같은 것들을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협약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특히 산업화나 전쟁, 세계화로 인해서 소멸되어 가고 있는 전통문화들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생각하에서 협약이 통과되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에도 연등회와 유사한 문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의 연등회가 제일 우수해서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걸까요? 세계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다고 한다면 무형유산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다양성, 인류의 창조성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계승되느냐에 초점을 맞춘 협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국가 회원국에서 유사한 무형유산이 실제로 전승이 되거나 이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동등재를 추진하기도 하고 이미 등재되어 있는 항목에 다른 회원국이 추가 등재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공동체 간의 상호 존중, 같이 살아가는 방식 같은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 게 인류 무형유산. 서로 달라 보이지만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기도 하는 우리. 오랜 시간 연등회의 보존과 계승, 발전을 위해 일해온 연등회 보존위원회의 박상희 전문위원도 다른 나라의 등축제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연등회는 이제 북방 지역의 연등회고요. 남방불교 쪽에 부처님 오신 날 행사는 보름날 해요. 거기도 등 축제를 해요. 스리랑카만 유일하게 외삭보야에 등을 켜요. 가서 봤는데 이제 행렬하는 건 아니고 집집마다 등을 이제 만들어서 켜는 굉장히 익숙한 오래된 문화인 것 같아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그런 문화가 또 있는 곳이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 그렇다면 다른 나라와는 다른 한국 연등회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연등회는요,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탄신을 축하하는 행신잔치이죠. 등을 밝히고 등을 들고 행렬을 하고 등과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연등 행렬은 행렬등의 축제예요. 행렬등이 물결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와 가족을 위한 등, 하나는 또 사회와 이웃을 위한 등, 그런 의미를 갖고 이제 두 개씩 들고 행렬을 합니다. 근데 행렬등은 다른 나라의 등과 좀 차별이 되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소원을 담고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들고 나와서 자기가 축제를 즐기는 등은 예전부터 한지로다가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 등 문화가 다른 곳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연등회는 어떤 기준에 따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을까요? 무형유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대표 목록, 모범사례 목록, 긴급보호가 필요한 공통적으로는 유산을 이행하고 있는 집단이 등재될 것이다에 동의한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보호 조치가 국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 신청국 내에서 유산을 사라지지 않고 잘 보존되게끔 하는 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가 여부가. 세 번째로는 신청 유산이 당사국의 유산 목록에 우리나라로 치면 무형문화재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그에 더해서 해당 유산이 무형유산에 등재되었을 때 가시성이나 중요성이나 혹은 인식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된다는 점이 이제 대표 목록의 등재 기준입니다. 전통과 변화의 조화, 상호 존중을 촉진한다는 연등회의 가치는 오늘날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시대에 맞게 흥을 돋우는 그런 놀이문화, 연희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면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어져 내려오는 거를 전승하기도 하고 박개화되지 않고 살아있는 문화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대중들의 노력, 대중들의 참여, 대중들의 호응,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참여 방식들을 만들어서 함께 즐기고 함께 나누고 함께 어울리는
그쪽에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남녀노소, 인종, 국적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게끔 하고 저녁 시간에 저희가 행사를 하니까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집에 일찍 가야 되고 해서 앞에 배려를 하고요. 장애인들도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기 좋은 위치에 배치를 해드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집이 멀기 때문에 배려를 해드려야 돼요.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게 당연한 문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스며있는 우리의 연등회. 등재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가장 달라진 걸 느끼는 건요. 유네스코 등재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요. 우리가 문화재고 인류무형유산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다. 이런 것들이 젊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가 제일 기분 좋고 희망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을 쉬었거든요. 참가 숫자, 참가 단체들은 좀 줄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회복된 게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등축제의 전통을 또 이어주고 이거 계기가 되셔서 또 이후에는 예전 이상으로다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개인과 공동체, 전체 사회의 마음을 밝힌다는 의미를 가진 연등회. 길고 추운 겨울을 지나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 속에 맞이한 봄. 연등을 달며 꽁꽁 묵혀둔 소원 하나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